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직장을 원하는 지원자와 또 직장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 규정이 바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채용 시 이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신원 조회 규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입사 지원자와 직원의 전과 기록을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고용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네. 이 과거의 범죄 경력을 바탕으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고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 새로운 법이 요구하는 평가 요소를 사용해서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과 기록을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때는 이 반드시 범죄 경력에 대한 신중한 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함으로써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공정기회법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전과 기록이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범죄 평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채용 거부를 당했다는 판결이 내린다면 이 법원은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체불임금 또는 선불임금, 고용 또는 합리적인 편의까지도 손해배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범죄 경력을 바탕으로 불리한 그런 고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용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새로운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로운 규정에 이 고려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유죄 판결을 초래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네.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과거의 약물 중독이나 정신적 장애가 범죄 행위에 기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기여를 했다면 이 회사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인신매매, 협박 같은 이러한 유사한 범죄 요인이 범죄 행위에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 해당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직원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죄 판결이 발생한 이 범죄 상황이 직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지원자 또는 직원의 채용 거부가 정당했는지를 이제 회사는 반드시 판가름을 해야 되겠고요. 평가를 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지만 차후에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있는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 인터뷰가 끝이 나고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다 괜찮다. 당신은 이제 당신에게 잡 오퍼를 줄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범죄 기록 신원 조회 한 번만 하겠다. 그리고 그걸 패스가 되면 당신을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절차인데요. 그 절차에서 이 범죄 기록이 드러났을 때 이 평가 요소를 고려하라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네, 신원조회를 하겠다라고 물어보는 거는 합법적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컨디셔널 오퍼를 제공을 하고 네. 신원 조회는 이제 반드시 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신원조회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고용주가 그 신원조회를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채용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된다. 네네. 네, 물론입니다. 네, 그 신원조회는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신원 조회는 주로 이제 에이전시나 예.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보통 바람직합니다. 지문 찍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떠한 네, 어떠한 이런 에이전시나 예. 이런 신원조회 정보들을 하는 업체를 업체가. 통해서 네. 기록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용주가 공식적인 배경 조사 업체를 이용하는 대신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신원 정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규정은 이 고용주가 전과 기록을 공식적인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개인 고용주가 인터넷상에서 얻은 정보인지 관계없이 이 새로운 평가 요소를 고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이런 전문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물론 개인이 온라인 리서치도 가능합니다만은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항상 의문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상당히 프라이빗한 정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요즘 보면은 뭐 전화번호를 넣거나 이름을 넣게 되면 많은 신원 조회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를 다 채용 시 고려할 수 없다는 게 되겠고요. 예를 들게 되면 이 메건스 로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이 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모든 성범죄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네. 이 재미난 점은 노동법을 보게 되면 이 성범죄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경력을 이 메건스 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채용 시에 고려할 수 없다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채용 시 고려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범죄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 메건스 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직원이나 예. 지원자가 성범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메건스 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알 경우에는 예. 고용주가 채용 시에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메건스 로가 아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전과 기록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채용 시에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네. 어떠한 이 정의를 내리자면 성범죄 하나만으로는 이 평등한 고용 기회 권리를 뺏을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예가 있다면 파산 기록이 되겠는데요. 이 개인의 파산 경력을 근거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비슷한 예가 또 되겠습니다. 그 약간 결이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직원을 뽑을 때 인터넷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X라든지 글을 올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네. 보고서 채용을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업주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충분히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에 이제 지원자나 직원이 포스팅을 했을 경우에는 예. 사실 모든 퍼블릭이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고려를 하고 채용 결정을 할 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법이 전과가 있는 개인들에게는 희소식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전과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나는 너 당신 못 쓰겠어. 채용 거부도 지금 할 수 없고 오히려 채용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닌가. 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고용주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법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불편한 점입니다. 사실. 네. 반대 입장에서 전과자도 사실 일하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죠. 네. 예, 확실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이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게 편의 제공까지 해줄 이유는 더욱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캘리포니아 주를 봤을 때 이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이슈는 올해 7월부터는 네. 이 많은 범죄 기록 봉인을 가능케 한다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어허. SB 731에 의거해서 특정 중범죄 기록이 자동 봉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을 보게 되면 이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중죄 전과가 있는 개인이 법원에 가서 나의 전과 기록을 봉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봉인이 되면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터넷 검색이나 업체를 통한 신원 조회 시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이 범죄 기록 검색하기가 뭐 불가능해지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요. 이 개인의 살 권리라든지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는 수입 능력이라든지 earning power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중범죄자들이 이런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가 있는 중범죄자들이 아무런 필터링 시스템이 없이 이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이 새로운 절차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 채용 인터뷰를 끝내고 고용 직전에 전과 기록이 발견이 된다면 이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이 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이 회사의 채용 거부가 이러한 전과자에게는 또 범죄 경력에는 이 정당하다라는 절차를 밟고 이제부터는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만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법원에 가서 내 전과 기록을 봉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기록이 더 이상 밖으로 이제 유출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하러 갈 때 내 전과에 대해서 한번 좀 뭡니까 그 고용주들이 좀 한번 좀 검색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해보십시오 해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봉인이 됐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뭐 성폭력과 관련해서라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모르고 채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봉인이 되거나 이 봉인이 되는 데는 약간의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방이 된 후 뭐 4년 동안 다른 범죄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는 봉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렇다면 4년이 안 지난 전과자들은 정말 전과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도 어떻게 보면은 채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